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거래일째 오르면서 3년 내 최고치를, S&P 500도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분양아파트와 중공아파트 물량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총 14,876가구로 최근 5년 평균 48% 감소했습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을 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 급속한 회복으로 올해 국가 채무는 390조 원대 중반대, 국가 채무 비율은 34% 수준까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감됐다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지준율 인상을 선언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왔고요. 유럽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선을 앞두고 우리 코스피 지수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도 1986선에서 든든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이 좀 부실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펀드에서 지분을 좀 정리를 했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현대차가 4%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10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0.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에 올랐습니다. 4원 40전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아일랜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일본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무역수지 흑자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승률은 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고치, S&P 500은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돋보이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연결해서 이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지난주 마지막 뉴욕 증시는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줄고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등 경기 지표 호전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40.26포인트 상승한 11,410.32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7.40포인트 오른 1240.40을, 나스닥 지수는 20.87포인트 상승한 2637.5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주간 단위로 0.3%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1.3% 오르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나스닥 지수는 1.8% 상승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보다 59억 달러 줄어든 387억 달러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또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가 발표한 12월 소비 심리 지수 예비치도 74.2로 집계돼 전달 71.6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큰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도 있고요. 감세 연장안에 대해서 이 상원 표결도 있을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를 이벤트 주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먼저 14일에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은 양적 완화에 대한 연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세 연장안이 합의되고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6천억 달러의 2차 양적 완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3일, 14일에는 미 상원에서 감세 연장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연장을 반대하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시장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든 표결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기업 CEO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열립니다. 이번 회동에는 구글, 시스코, 페이스북,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20여 개 기업의 CEO들이 참석합니다. 최근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과 감세 연장 등으로 오바마와 재계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번 회동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사상 최대인 1조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표를 살펴보니까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도 많습니다. 먼저 물가 지표입니다. 14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월가 예상치는 0.7% 상승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0.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2% 상승입니다. 소비 지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14일에 나오는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의 1.2%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 밖에 산업 생산, 기업 재고, 필라델피아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연준 지수 등 제조업 지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착공, 신규 실업수당 청구, 경기 선행 지수 등의 지표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를 비롯해 페덱스, 제너럴 밀스, 오라클, 의임 등이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 블랙베리를 만드는 림의 경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와 38% 늘어난 1.64달러, 5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그리고 금값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네네, 유가와 금값의 상승세는 지난주 후반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58센트 떨어진 배럴당 87.7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또다시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유가는 지난 한 주 동안 1.6% 하락했습니다. 금값 역시 이날 2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7.90달러 내린 온스당 1384.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도 지난 한 주 동안 1.5%가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내용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시장에서는 2000선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네. 지수 2000포인트에 불과 15포인트 정도만 남으면서 지수 연고점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는 2주 연속 상승을 하며 260선을 돌파했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도 19월물로 거래되자마자 262포인트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고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상승세는 지속되리라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2000포인트는 장중에 터치를 하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하지만 변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을 한번 경제 지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 미국은 우리 증시에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완만하지만 예상보다 좋은 수치를 발표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부양책을 거론을 하고 있고
좋게 나오면은 역시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10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또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이렇게 호전되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연말 연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IT 업종의 반가운 뉴스고요. 또한 국내 IT 종목들의 업황 바닥 탈출을 도와줘서 이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IT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국내 증시에도 역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6번째 인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는 원자재 가격, 투자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강한 긴축보다는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유동성 조절 측면의 정책을 구사하여 경제 확장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여러 번 나오면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가벼워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지 시장 내부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예,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이 경기 회복이 되고 또한 이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많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이 좀 안 좋으면은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국내 시장에 자금을 유입을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또 어떤 종목을 노리고 있는지, 어떤 업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들도 여전히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점을 더 살펴볼까요? 예,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15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네.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16주 연속 순매수가 가장 많은데, 이 조만간 기록을 경신하고 네. 있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은 과거에 지수 1700 이상에서 샀던 적이 없는데 1700 이상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큰 목표는 2000선 이상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사는 종목도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순매수 상위 10종목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IT주 이외에 신한지주, 삼성증권과 같은 금융주, 또 OCI,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모비스 등을 이렇게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금융업종은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좀 기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지수가 2000에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그런 상대적 저평가에 근거를 두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혼자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힘이 강했습니다.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 저평가됐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전망 좀 짧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주 전망도 IT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좀 더 유입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은행 업종에도 과거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편입을 안 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좀 오른 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여전히 저가 매수세들은 유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유효하다. 시각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각을 좀 종목적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할까요?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IT와 금융주 이외에
그 과거의 주도주였던 그 자동차 화학 분야가 지난주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 예, 그렇긴 하지만 주도주 위치에서 탈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화학업종과 IT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SKC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C는 뭐 그 화학사업과 필름 사업부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그 IT 분야의 필름 부분이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학사업부는 그 전방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프로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또한 필름 사업부는 LCD용 광학 필름과 태양광 전지용 필름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세계 4위권이지만은 이쪽 IT용 폴리에스터 필름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비중이 한 2년 전은 30%에서 지금은 60%로 확대돼서 기업의 성장 및 수익 구조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태양광 분야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가장 필요한 에바 필름과 불소 필름 또한 폴리에스터 필름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통합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그 태양광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C, 예, 일단 IT, 화학 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급과 함께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럼 일단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SKC 종목의 44,000원에 갔다가 지금 39,850원인데요. 최근에 그 호남 석유화학이 그 폴리에스터 필름 사업 분야에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호남 석유에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그 SKC처럼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직 그 우려감은 너무 빠르다 말할 수 있겠고요. 네네. 따라서 그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은 39,850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네. 이 손절 가격은 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3번 연속 그 저가를 형성했던 38,000원을 이 손절가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가는 올해 2010년 영업이익 1,800억에 주당 순이익이 3,500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영업이익 2,300억 예상에 주당 순이익이 5,1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5만원까지 목표가를 두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살펴봤고요. 목표가는 45,0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5만원권도 가능하다.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과거에 제가 1950포인트에 가면은 일정 부분 현금화하자는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큰 목표치는 2,000을 넘게 보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자동차와 화학주들의 그 조정세를 봤듯이 그 2,000선에 다가오면서 변동성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일정 부분 현금화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종목별로 보유한 종목 중에서 한 3, 4일간 강하게 올라가면은 좀 일정 부분 현금화를 취해서 그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현금화를 하시고 또한 한 4일, 5일 오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네. 이 종목 업종별로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대비한 그 조정 장세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연속 상승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으로 좀 바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오히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순환매를 대비해서 조금씩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게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살펴봤었는데 이 완성차 업체 한 곳 그리고 또 부품업체 한 곳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와 세종공업 두 종목 자동차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기아차 같은 경우나 세종공업 두 종목 모두 이제 주 초반에는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네. 이제 금요일 날 뭐 업종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가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일단 차익 매물성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탄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현대건설에 대한 인수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표면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뭐 계속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뭐 해외 판매 모멘텀이 여전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공장의 파업이 이제 뭐 파업 자체는 이제 뭐 해결됐으나 이제 실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이 올해 실적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실적 자체의 흐름을 바꿀 만한 변동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기회로 오히려 이번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는 뭐 외부 변수가 아닌 실적 모멘텀에 좀 더 부각을 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기아차와 세종공업 모두 여전히 조정 시에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도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세종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은행업종에 관한 뉴스인데요. 은행업종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 은행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그리고 우리금융 분리매각 등 M&A를 통해서 은행 산업 구조가 좀 재편될 기미가 보이고 또 실적이나 그간 가장 크게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왔던 건설 경기에 따른 PF 대출 부분이나 충당금 부분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보유한 업종이라는 분석과 함께 추천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금융주들 모두 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더 저희가 압축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업종 대표주로 격인 일단 KB금융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내년 순이익이 2.6조 규모로 지난해 1,100억에 대해 올해 1,100억 정도 수준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상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뭐 충당금이나 구조조정 측면에서 실적이 대폭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면서 주가 역시 좀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면서 뭐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은행업종 내에서 두 번째로 PF 대출 규모가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좀 다소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쌓았던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익으로 다시 환입이 되면서 실적 부분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PBR 같은 경우도 0.9배 수준으로 은행 업종 대비해서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종 대표주가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업종 대표주에 좀 집중되는 흐름이라 국민은행, KB금융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괜찮네요.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네. 기관에서도 역시 매도가 일정 부분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증권 쪽 상품 쪽에 있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중장기 투자 자금인 뭐 투신권이나 연기금에서는 최근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자금에서는 훨씬 기관 쪽에서도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걸 매도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좀 매수 포지션으로 점차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도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KB금융 7만 원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는 기업은행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011년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은행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소기업 쪽에 경기가 살아나고 오히려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일단 대출 규모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타 은행에 비해서 충당금을 쌓는 구조가 상당히 보수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충당금에 대한 환입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크게 은행권에서 환입이 될 가능성이 커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호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 은행권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순이자 마진에 있어서도 타 은행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 모멘텀을 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은행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KB금융 같은 대기업의 대형은행에 비해서는 현재 PBR 수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네. 일단 실적 모멘텀을 감안을 했을 때 중소은행권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 주가는 역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급 측면에서 봐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좀 대량 매수세가 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틀간에만 한 160만 주 이상 매수가 되면서 외국인 쪽 수급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또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 요새 가장 큰 매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은행업종 종목군으로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목표가 2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게 18,200원 선이고요.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좀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만한 선이 있다면 어느 선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올해 계속 지금 한 2달 정도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네네. 지난 주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최고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만 원권까지는 제가 보기엔 큰 매물대는 없어 보이고요. 네네. 오히려 2만 원에 다가갔을 때 그 목표가 수익률 자체를 좀 낮게 잡은 것도 2만 원 부근에서는 오히려 좀 저항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네. 좋아 보입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각자의 매력이 분명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종목 이렇게 다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저희가 한 종목을 꼽자면 어떤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말씀하신 대로 매력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네네. 종목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좀 박스권을 이제 좀 돌파를 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한 기업은행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주가 상승폭은 좀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또 반면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PBR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 꾸준한 관심은 기업은행 쪽, KB금융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되 단기적으로 이번 주 초반 정도에서 은행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기업은행의 상승폭은 다소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오늘 살펴봤습니다. 금융업종, 내년 은행업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이 뉴스를 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KB금융과 그리고 기업은행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KB금융은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기업은행은 목표가 2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수급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업은행 쪽은 좀 단기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B금융 쪽에 더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1980선까지 올라서면서 2000선을 과연 언제쯤 올라갈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상승력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이번 주 중에 2000선 터치도 가능하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이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하다가 이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 이제 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별로 저희가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열렸고요. 삼성전자 0.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1만 8천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92만 1천원 선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장중 최고가도 경신을 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6% 오르고 있지만 지난주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47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 이 펀드 쪽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이런 루머가 좀 나돌고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매물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매도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3.98% 정도 하락을 했었나요? 오늘은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초반에 부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0만원 선이 깨졌고요. 0.8%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이 조선주들의 흐름이 약간씩 엇갈렸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미포조선 등 몇몇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STX조선해양을 비롯해서 STX 관련주들은 좀 부진했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흐름 아직도 괜찮습니다. 2.3% 급등하고 있고요. LG화학은 0.5%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주들을 살펴봤었는데 금융주 내년도 은행업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편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최승훈 과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KB금융 저희가 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봐도 우방하다 이런 평가를 들었었죠. KB금융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차는 2%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에요. 오늘 역시 좀 부진합니다. 0.9%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하락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10만원에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한국전력 0.7%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는 0.4% 내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 LG, LG디스플레이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LG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0.6%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월 실적이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유통주들의 흐름 좀 좋지 않은데요. 롯데쇼핑 지난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역시 좀 조정을 받았었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종목 나란히 0.6%와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2%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KT는 0.5% 상승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저희가 만나봤었죠. 18,2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오일은 0.5%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0.4%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0.7% 내리고 있습니다. NHN은 0.2%, 삼성화재 역시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KTNG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2% 오르면서 1991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데요. 0.4% 오르고 있고요. 510선을 회복했습니다. 511.45를 가리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이 나흘 만에 조정을 겪었었는데 오늘 역시 좀 부진합니다. 0.1%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었는데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만 1,000원 선에 올라섰고요. 등락률은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1% 오르고 있는 반면에 CG쇼핑은 0.1%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켄트기 상승세가 지난 금요일에 눈에 띄었는데요. 상승세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의 양상이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FA는 1.3%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메가스터디는 0.5%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네오스게임스 각각 0.6%, 0.2% 오르면서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SK컴즈는 0.3% 오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1.3% 오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조정이 나오고 있죠. 1% 내리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 2.1%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은 1.6%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 괜찮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업 전반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 이런 증권사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 0.9% 내리고 있고요. 할인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파트론 현재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SK증권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종영 연구원.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스피 코스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좀 많이 줄였네요.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1990선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51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50전 내리면서 1140원 30전 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영 연구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정도 오르면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1900선 아래로 이제 막 내려온 상황인데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3.06포인트 상승한 19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5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장이 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11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11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로 등락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22%로 좀 그동안 상승폭을 좀 토해내는 모습이고요. LG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KB금융과 신한진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에너지, 호남석유 이런 것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상승 탄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2000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장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12월까지만 봤을 때는 나쁘게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승 강도는 약화되더라도 방향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국내 주요 업종의 업황인데요. 국내 IT와 금융, 보험, 은행, 증권 포함해서 금융 관련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합치면은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종이 내년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좀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IT는 소비 시즌 동안의 재고 방출과 향후 재고 수요 증가 전망, 또 금융 관련 업종은 M&A나 내년도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전망, 또 미 금융 섹터의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황의 턴어라운드 할 때는 변동성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우상향 추세가 유지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들 대형주의 안정이 시장 전체적으로도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세 정책안 통과 여부, 또 FOMC, 중국 긴축 등이 좀 매크로 관점에서 볼 때는 불확실성 요인이지만요. 지금의 추세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응하는 전략은 암만 좋게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특정 섹터로의 슬림화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T와 금융을 중심으로 하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친 자동차, 기계업종 또는 코스닥 등으로도 순환매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FOMC 그리고 미국의 감세 연장안 상원에서 이 과연 표결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상향 방향을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지만 변동성을 수반할 것이고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해주셨고요. IT 금융 중심으로 접근을 하되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자동차라든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원종경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 채권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원대에 올라섰거든요. 중국의 긴축 우려가 시장에서 좀 작용이 됐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 금요일 장을 살펴보자면은 장 초반에 1137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은 증시의 조정 분위기와 결제 또 내고가 주춤하면서 1144.8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전일 대비 4.1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1140원대에서 고점을 점차 높여나가곤 있는데 확실히 이 우쪽으로 이 방향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을 하기로는 어떤 특정 방향성보다는 계속해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금일 출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오후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50bp 인상을 하였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가 아닌 지준율만 인상하는 등 긴축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서 여기 환율은 하락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은 41.9원에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는 40원대로 몸을 조금 낮췄습니다. 외국인 채권 과세 이후에 추가 자본 유출입 규제책의 선물환 규제 강화보다는 은행세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선물환 추가 규제는 선물환 규제 이후 다소 경색된 그 수합시장과 자본금 확충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외환지점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외환시장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세는 영국, 독일 등이 이미 도입을 했거나 법안을 승인하는 등 글로벌적 흐름에 편승하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이는 단기 외채 축소와 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 거래들이 홍콩, 싱가포르로 이전을 하면서 그 우회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은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듯 보입니다. 대외 변수는 중국의 지준율 인상으로 단기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은 미국의 감세 연장안의 의회 통과 여부와 또 아일랜드 구제 금융에 대한 아일랜드 의회와 IMF 통과 여부 등 불확실성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주 FOMC에서는 양적 완화 의지 또한 확인할 듯 보입니다. 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2000 돌파가 기대되는 등 증시와 중공업체 밀어내기 수주 지속, 소극적이나마 재개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듯 보입니다. 금일은 미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하락 압력이 예상되고 1140원 중심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방향으로 위쪽 방향이다, 아니면 아래쪽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것이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채권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죠. 예,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와 시장금리의 단기 급등에 따른 반발로 채권시장은 국고 3년 중심으로 소폭 강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국고채 5년물 입찰도 있고요. 그리고 3년물에 대해서는 교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관망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출발 사항부터 좀 살펴보고요.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국채 선물이 연중 최고치에 도달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의 급등 영향으로 금일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5틱 하락 개장하는 등 소폭의 약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증대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1%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4.5%를 유지하면서 추세적인 경기 회복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효과의 소멸과 또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한은은 상반기 3.8%, 하반기 5.0%로 상저하고형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한편 수요 견인의 물가 상승으로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물가 목표 범위의 상단 수준인 3.5%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내년도 통화 긴축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주 채권시장은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급등한 미 국채금리 추이와 또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의 외국인 선물 청산 가능성, 또 그리고 국고 3년물 스퀴즈 여부 등이 모멘텀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 국채금리와의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 증대로 그 원월물인 KTB 3월물에 대한 기관의 그 매도 해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연말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채 선물은 연중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 금일은 미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에 하락 개장을 하였는데요. 외국인이 12월 이후 그 매수 우위 기조로 최근 2거래일간 약 1만 계약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였지만은 만기를 앞두고 장중 포지션 청산 시도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장중에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까지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관계로 긍정적인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1990포인트를 전후로 등락 과정이 나타나면서 2000포인트를 앞두고 다시 심리적으로는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은행이랑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철강주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IT나 자동차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등락 양상이 나타나면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초반 투자들 매매 동향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한 25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순매도는 장중에 계속 늘어나기보다는 한 200억 원 수준 정도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만 국내 기관이 2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지금 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한 1,600계약 정도, 기관은 1,2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업종에서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장 초반에 그 업종별 움직임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상대적으로는 그 은행주와 증권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은행주 강세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M&A 모멘텀 그리고 향후에 은행주의 어떤 수익성이나 은행주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주는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이랑 상대적으로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증권주 강세가 상대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번 주 셀이냐 바이냐 저희가 한쪽으로 한번 관심을 결정을 짓는다면은 어느 쪽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2000포인트라는 그 심리적인 경계 요인이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조금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저항선은 되지 못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흐름은 내년 연초장세까지 2007년 11월 달에 기록을 했던 역사상 고점 2085포인트 돌파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매수 관점에 시장 대응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시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증시 어떤 업종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현재 0.2%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1991과 511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내리면서 1141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